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네, 새해하고 또 다른 좀 리뷰 콘텐츠를 하다가 오랜만에 야구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 시즌 내내 할 얘기이긴 한데 일단 기사가 나와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올 시즌이 끝나면은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서비스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FA로 풀리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두 선수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두 선수가 우리 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현 시점에서 뭐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고, 물론 시즌이 진행되면서 계속 뭐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셀러리 캡이 또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셀러리 캡이 지금 거의 다 찼단 말이죠 우리 팀이. 그래서 변동이 없다면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타뉴스 양종훈 기자의 기사가 되겠고요. 일단은 뭐 두 선수의 성적은 익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팀 역사상 가장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불펜 선수들 중에 한 명 드리고 두 명이고, 좀 그래도 기사를 볼게요. 일단 100세이브 100홀드를 나란히 달성한 우리 팀의 유일한 선수들, 물론 뭐 손승락 선수하고 뭐 있었지만 뭐 타 팀에서 기록을 많이 세워서 왔으니까요. 네, 우리 팀 프랜차이즈로는 뭐 거의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쭉쭉쭉 보겠습니다. 네.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일단은 여기 기사에도 있지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올 거는 이제 BFA 단연 계약을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올 시즌 뭐 지금 벌써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BFA 단연 계약으로 묶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두 선수의 생각이 어떨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내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이 끝나면은 서진용 선수가 FA로 또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펜에서는 아마 이 세 선수가 빅3로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구승민, 김원중 선수를 탐내는 팀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김원중 선수는 어찌됐건 93년생이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 4년 동안 꾸준하게 성적을 낸 마무리라는 점에서 뭐 많이 얘기가 되지만 삼성으로 이적한 김재현 선수와 비슷한 정도의 뭐 계약 조건을 본인도 바랄 것이고요. 뭐 영입을 원하는 팀에서는 그 이상의 그 요구를, 그러니까 타팀 이적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김재현 선수 이상의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재현 선수보다 김원중 선수가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이죠. 네, 김재현 선수가 90년생 이니까 3살이나 어리니까요. 사실 이 나이 때 3년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구승민 선수도 김재훈 선수 정도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은 김재훈 선수보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구승민 선수가 WAR이 7.27을 쌓았습니다. 통산으로. 네, 그리고 김재훈 선수를 한번 볼게요. 일단 두 선수는 동갑이에요. 90년생 동갑 내기고, 물론 셋업맨과 마무리라는 뭐 포지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뭐 쉬운 지표인 WAR로 보면은 아니구나, 놀랬습니다. 네. 김재훈 선수의 통산 WAR 한번 볼게요. 15.97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근데 또 최근 4년으로 끊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또 김재훈 선수하고의 두 선수의 어느 정도의 그 쌓아놓은 성적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다른 점은 그거죠. 불펜 선수는 아무래도 많이 던질수록 과부하가 걸린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김재훈 선수에 비해서 김원중 선수가 덜 던졌기 때문에 불펜으로서 좀 더 이점이 있고 본인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승민 선수는 사실 2018년부터 많이 던졌습니다. 계속. 네. 특히 2020년부터 지금 4년 연속 60이닝 이상 던지고 있기 때문에 김재현 선수도 그거는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통산 이닝이 김재현 선수가 더 많군요. 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준점이 여기 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셀러리 캡 얘기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두 잡기에는 셀러리 캡이 오버가 되고, 근데 안 잡을 수는 없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해결책이 간단한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구단 측에서 그 회장님의 명령이 내려오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좀 희망적인 기사가 있는 게 그 지바 롯데와의 정기 교류전을 이제 좀 정례화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지시 사항이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했던 것도 사실 회장님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즉슨 이제 신동빈 회장이 직접적으로 야구단을 챙기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 말이 즉슨 신동빈 회장이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반드시 우리 팀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셀러리 캡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잡아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 특성상 사실 구단주의 이런 의중이 너무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셀러리 캡이 뭐 늘어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짜긴 짜거든요. 예, 우리 팀에 지금 FA 선수가 3명이죠. 아 4명이구나. 4명인데 사실 뭐 엄청 비싼 선수들도 아닌데 벌써 셀러리 캡이 다 차간다는 거는 한도가 너무 그 작다는 얘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일단은 이래요. 그 제가 메모장 켜볼 텐데 네,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하네요. 하다 보니까 자 일단 1번 BFA 단연 계약으로 셀러리 캡 안 넘기기 가 일단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 거예요. 근데 두 선수가 팀에 반드시 남는다라는 건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선수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두 선수가 이제 한 명만 남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두 선수의 워낙 그 케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선수가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사이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헤어지는 것을 가능하면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같이 남거나 같이 떠나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 베스트는 BFA 단연 계약으로 다 남는 거 셀러리 캡에 맞춰가지고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신동빈 회장의 지시 사항, 그러니까 무조건 둘 다 잡아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예산의 그런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두 번째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셀러리 캡을 세 번째는 둘 중에 한 명만 잡는다. 이제 안 좋은 사항이죠. 4번은 둘 다 못 잡는다. 뭐 이 정도의 경우일 수가 있을 건데, 4번은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1번이 베스트, 2번이 그 다음, 3번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차선책이 될 텐데,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번 이 상황이 된다면 누가 남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번에도 전준우 안치홍에서 결국은 전준우 선수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라면 전준우 선수를 잡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만, 이제 김구로 가면은 더 고민이 많아져. 왜냐면 두 선수 다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원팀맨이죠. 원팀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기사를 보면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끝나죠. 네, 뭐 둘 중에 한 명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고, 김태형 감독은 둘 다 잡아달랍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TN에 만나서 더를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선수는 감독은 선수가 많을수록 좋고 욕심이 있다. 대표님께 필요한 선수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두 선수 다 불펜 투수고 사실은 4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많은 경기와 많은 이닝에 등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펜 FA 두 명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 사실은 좀 위험한 투자이긴 해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고, 일단은 그 지표를 보면 김범수 선수는 2020년부터 이제 불펜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네 59.1이닝, 62.2이닝, 43이닝, 63.2이닝 이렇게 던져왔는데, 일단은 김보현 선수의 장점은 일단 꾸준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 23년이 최고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고요. 네. ERA 플러스가 네, 140.1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이브도 뭐 무난하게 좀
꾸준하게 30세이브 안팎을 좀 하고 있고 2022년 좀 앞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 수가 좀 작았고 그렇지만 네 그래서 뭐 조금씩 부침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그러니까 뭐 리그 특급 마무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계산이 서는 솔리드한 마무리 투수로서 그리고 사실 우리 팀 역사상 이 정도 4년 이상을 활약을 해주는 마무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라고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가치가 있고 계산이 선다. 그리고 2022년에 한번 약간 그 쉬어가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어깨를 아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선발로 커리어 초반에 뛰었기 때문에 조금 그 어깨에 실려있는 그 과부하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김원중 선수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부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뷔하고 통으로 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3년 드래프트인가 제 기억으로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말은 근데 입단을 하고 바로 아마 재활인가 수술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15년부터 등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깨 과부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여유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구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데뷔하고 바로 불펜 투수로 뛰었고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김원중 선수 2012년 드래프트군요. 구승민 선수는 2013년 드래프트로 입단을 했고 14년부터 출정을 했는데 중간에 또 1627 군대를 갔다 왔죠. 경찰청에서 뛰었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불펜 투수로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 시기에도 등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승민 선수는 15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불펜 투수로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왔고 특히 18년에 73.2이닝으로 굉장히 많이 던졌지요. 예, 그러고 그 다음 이제 퐁당퐁당의 좀 패턴을 보여주는데 네, 보시면 18년 잘하고 19년 못하고 20년 잘하고 22년 못하고 네, 퐁당퐁당해서 지난 23년 시즌도 좀 안 좋게 출발을 해가지고 막판에 좀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러면 24년 시즌은 좀 잘하는 시즌이 될까 이런 기대도 좀 되긴 합니다만 뭐 일단 1번 정리 그 던진 그 두 선수의 던진 그 데미지가 구승민 선수가 더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유는 김원중은 선발로 시작했고 데뷔하고 안식년들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는데 구승민 선수는 불펜으로 죽이고 중간에 안식년이 없습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저는 좀 가장 주의할 부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에 구승민 선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을 때도 딱히 뭐 못한다거나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많은 이닝을 던져있기 때문에 매년 잘할 수는 없거든요. 불펜 투수가. 근데 좀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승민 선수의 홀수 해에도 그래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훌륭한 성적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그 부분이 두 선수의 좀 차이점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불펜이냐 마무리냐 이제 요것도 크죠. 네, 마무리 vs 불펜 그리고 93년생 도졸 vs 90년생 대졸 이제 이런 차이가 두 선수한테 있고 뭐 굳이 따지자면 류홍과 기온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출신과 서울 출신의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이 선수들한테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선수의 보직이 마무리와 불펜, 그러니까 셋업맨인데 두 포지션 다 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만은 이제 대안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구승민 선수를 잡으면은 뭐 마무리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잡으려고 했는데 구승민 선수는 잡았는데 김원중 선수를 못 잡았다. 이러면 뭐 마무리로 구승민 선수가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구승민 선수도 5세이브가 있고 특히 23년 시즌에 김원중 선수가 못 나오는 상황에 세이브를 또 3번이나 해줬습니다. 예, 그런 또 경험이 있어서 뭐 마무리로서 못할 거라는 어떤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마무리라는 포지션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또 우리 팀의 불펜 뎁스에 대한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스포츠 동화 기사고 일단은 그 지난 시즌에 좀 힘들었던 것이 필승조와 비필승조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 보면은 김원중, 구승민, 최준용, 김상수 요렇게가 이제 필승적으로 계속 역할을 해줬는데, 문제는 최준용 선수는 가지고 있는 스태미나적인 문제가 계속 따라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극복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팀에서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최준용 선수의 이 스태미나 상황을 보면서 좀 아껴 써줘야 되는 것 같고, 김상수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에 좀 쉬어가는 해가 돼도 저는 사실은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면 작년 시즌에 66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52이닝을 던졌는데, 이닝도 이닝인데 진짜 그 연투도 되게 많았고 좀 보직도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줬고 시절에 18홀드나 했거든요. 예,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또 김상수 선수가 88년생으로서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 못해도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뭐 신정락 선수가 그래도 많은 역할을 좀 해줬다고 보고요. 예, 그 정도가 생각이 나고, 김진욱 선수가 초반에 잘해줬지만 사실 또 뒤에 안 좋아지면 좀 아쉬운 모습 보였고, 시즌 막판에는 진승현 선수가 좀 잘해줬던 것 같고, 예, 최희준 선수가 시즌 중반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사실 뭐 길진 않았고 그 시간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상수 선수가 정말 뭐 출격조, 필승조 뭐 다 나왔어요. 거리지 않고 다 나와가지고 5점 이상에서도 34태석을 이제 경기를 그 승부를 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뭐 김도규 선수도 사실 재작년에 잘해줬는데 작년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진해수, 임준석 선수, 자원 선수를 수혈을 했고, 또 박진영 선수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민석 선수가 재활을 마치고 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사진에 됐듯이 이 두 선수한테 기대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박진영 선수는 일단 보여준 게 불펜에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박진영 선수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스태미나적인 이슈가 항상 있는 선수이다. 네, 라는 얘기가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최준용 선수, 박진영 선수가 확실히 역량은 있는 선수들, 하지만 그러니까 풀타임 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음, 이런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봐온 두 선수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는 두 선수를 한 명 같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1인분을 할 체력이 안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는. 그리고 그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잘하다가 또 조금 충전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선수들이라서, 이제 두 선수를 이제 한 명처럼, 그러니까 최앤박, 네, 최앤박을 이제 한 명처럼 써야 된다. 한 명처럼 쓴다면은 이제 최준용 선수가 잘하다가 좀 힘들어지는 시점에 박진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또 어려워질 때쯤에 최준용 선수가 올라 잘해주고, 자, 그리고 그 비는 부분이 김상수 선수가 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민석 선수는 사실 재활 첫 시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에 발해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민석 선수는 그 김상수 선수의 빈 자리,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가 좀 힘들어할 때 그 역할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행선수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면은 김원중 선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일단은 나이가 크고요. 3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리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셋업 자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메꿔왔는데, 또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뭐 최준용 선수라든가 김상수 선수라든가 우리 팀에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무리 자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만 잡는다면 네, 저는 김원중 선수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물론 둘 다 잡아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네, 그래서 뭐 현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는 시즌이 진행되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일단은
뭐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요까지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사실 방송에 제가 좀 매일매일 해야지 소소한 소식들을 자주 전해드릴 건데 요새 지금 좀 못 만났던 사람들을 좀 만나느라고 좀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좀 성실하게 제가 좀 하루 루틴을 아침에 한 9시쯤 기상을 해서 씻고 한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이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뭐 어디든 나가가지고 좀 뭐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아침에 방송을 해가지고 점심께 업로드가 되는 좀 루틴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라이브 롯데의 오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